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미국이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요, 만약에 제재가 시행이 된다면요,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에서요, 5G 통신 장비 수주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미국이 중국 파운드리 SMIC 제재 검토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 5위이자 중국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SMIC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추가가 된다면 화웨이 제재와 유사하게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해 미 행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서 사실상 SMIC의 공급이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중국 현황을 보면요, 중국은 지금 파운드리 공급이 7%, 수요가 19%였어요. 공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SMIC마저 그렇죠? 생산을 못하게 된다면 더더욱 수요가 크게 증가된 상태겠죠. 그러면요, 중국의 스마트폰 및 이 팹리스 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이미지 센서, 지문 인식 센서 등의 핵심 부품 수급을 위해 한국 업체로 수급을 확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 업체가 수혜가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파운드리 업종에서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 수혜가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12인치 대비 증설이 어려워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8인치. 자, 8인치 웨이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내. 바로 DB 하이텍이 있죠. 그래서 국내 수혜가 되는 업체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자, SMIC가요, 내년 말에 7나노미터 공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기술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면서 삼성전자 수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MIC가 현재 3개의 8인치 팹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DB 하이텍과 제품의 포트폴리오와 비슷해서 SMIC 제조를 할 때는 이 DB 하이텍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오늘 DB 하이텍 주가 움직임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보다 월등한 상승을 보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여기 보면 중국 우시 공장에 파운드리 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이게 이제 지분 SK 하이닉스가 100% 갖고 있는 회사죠. 거기에 따른 반사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 중국의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중국 중심의 틈새 시장에서 8인치,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DB 하이텍 같은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 8인치로 갖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제일 큰 DB 하이텍 수혜, 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수혜를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 아래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기서 같이 한다 생각이 드시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렇죠? 앞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D램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메모리 분야 스마트폰보다는 오히려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이 돼야지 그렇죠? 본격적인 우리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이 파운드리 쪽에 계속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IBM 그렇죠?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그리고 퀄컴의 그렇죠? 거기 속에서 양산 그렇죠? 다 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2017년서부터 19년까지 한 11조 원에 머물렀던 파운드리 매출이 올해는 15조 원, 내년에는 20조 원까지 급성장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3조, 작년 4월달 발표한 거예요. 2030년까지 1위 목표로 세운 것이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의 파운드리다라고요. 보시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5배에 불과한 비에 비해서요, TSMC는 한 9.9배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과시화된다라면 주가가 한 레벨 업 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계속적인 파운드리 쪽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부분을 보면요, 뭐 계속적으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관련 종목군들. 근데 오늘 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좀 재료가 있는 몇 개의 종목을 빼고는 거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아까 말씀드리죠, DB 하이텍은 중국의 SMIC 파운드리 업체의 제재 검토 소식 때문에 크게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뜬 게 유니테스트죠. 우리가 지난주서부터죠, 기관들이 매수 많이 한 종목을 봐달라는데 유니테스트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광 쪽으로 해서 주가가 뜬 거죠. 그러면 오늘 뭐 유니테스트 크게 올라간 것, 반도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럼 이것도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최근에부터 말씀드렸던 부품진 월덱스라든지 원익 QNC, 그리고 나머지 종목,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오늘 코미코가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아침에 좀 세게 치고 나가다가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반도체 관련도 저는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요, 여기서 좀 치고 나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그 움직임이 좋은 원익 QNC라든지 뭐 월덱스 정도 보시고, 조금 바닥권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테크윙이나 뭐 리노05 뭐 이러한 종목, 아니면 네페스, 테스나 뭐 이러한 몇 개 종목군으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아직은 움직임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오늘 나왔던 리포트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코미코가요, 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수혜 가능으로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코미코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뭐 계속적으로 제가 코미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직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말씀드려요. 반도체 공정 미사화에 따른 부품 세적 그리고 코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비중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DB 하이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인치 쪽, 그죠? 요소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죠? 예, 2분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771억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작년부터 이어진 전력 반도체와 센서 수요가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이 증가했고, 당분간 고객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DB 하이텍, 코미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DB 하이텍,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 큰 폭의 매수세, 그죠? 저는 요 고점, 최근 고점이 38,600원인데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미코도 여느 때 같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돼서 중심에 서 있다면 아마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그죠?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이런 모습 봤을 때 아직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 그런 기류가 타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종목군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테크윙도 그렇고 좀 올라왔다고 어제 오늘 좀 이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그렇죠? 계속 다지는 모습.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테스나, 그리고 아까 말한 유니테스트는 뭐 상한가 들어갔지만은 태양광 쪽이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주식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데요. 자, 요 부분이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30만 주 넘게 발행되기로 했는데, 그것이 16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연기돼서 아마 그 전까지는 좀 올랐다. 그러니까 뭐 한 3만 원과 그리고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2만 뭐 6천 원 뭐 그 내에 작은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다음 주까지는요. 그런 거 참고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좀 치고 3만 원 갈 거면 한 30% 팔았다가 다시 뭐 2만 6천 원 오면 다시 대사하는 그러한 전략만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원위 QNC 그리고 월드 좀 살아있는 종목은 요 두 종목 정도예요. 자, 월드엑스. 근데 이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돼요.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한번 접근을 하시고, 뭐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수익 나는 것도 좋고 빨리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따라다니면은 낭패해 보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뭐 건드려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는 것이 좋지 않나.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때 적용 뭐 어제 원일 QNC도 말씀드렸듯이 뭐 16,000원이 살짝 깨지는 선에서 한번 손대는 것은 괜찮지만은 지금 가격대는 조금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상당히 좋은 뉴스가 전해 왔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버라이즌의 5G 통신 장비를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한번 내용 보면요.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규모의 네트워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이 계약이 장기가 5년간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맡게 됐다는 얘기죠. 이 7조 9천억은요, 국내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 뿐이 아니고요. 2위 통신사인 AT&T 그리고 스프린트의 5G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죠. 자, 이러한 부분에 갔을 때 미국이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을 되면서요. 국내 이 5G 통신 업체들한테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7조 9천억짜리 수주를 했으면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죠. 그러면 한번 그 내용들 볼게요. 이 5G 통신 장비 삼성전자와 협력 업체를 보면요. 에이스테크, 기지국 안테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요. 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을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서진 시스템 5G 함체를 만드는 알루미늄 가공 업체, 삼성전자 납품한다는 얘기예요. 오이솔루션, 광트렌 15, 전기신호와 강신호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광트렌 15라 그러는데 그것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물론 노키아, 에릭슨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RF텍 안테나하고 필터를 만드는 회사 RFHRC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제조업체죠. 이 회사는 이제 노키아한테도 이것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KMW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체 이 회사도 노키아, 에릭슨. 자, 왜냐면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은 이 5G 통신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화웨이가 당연히 미국에 진출 전혀 못하죠. 그러면은 2등인 2등 3등인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4등인 삼성전자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크게 수주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떠야 되는데요. 오늘 실제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것은 에이스테크 그리고 RFHRC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최근에 서진 시대는 상당히 움직임이 강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이 있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RF텍은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에이스테크하고 RFHRC는 많이 뜨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못 간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 이거 보면요. 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많이 했던 종목군들은 옆으로 쉬는 모습이 나왔고 아니면 상승폭이 좀 둔화됐고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군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계속했던 에이스테크 RF가 많이 갔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큰 호재가 나와서, 그렇죠? 뭐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G 통신 장비주들이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하반기에 이 미국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5G 통신 장비 수주를 할 거란 기대감으로 미드 올라왔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1번으로 볼 수 있고요. 2번은요. 제가 이제 지난 7월 30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모든 종목들이 크게 떴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날 장 마감 방송을 통해서 5G 통신 장비 초가분 있는 분들은 파더라. 너무 모든 종목이 다 가면은 단기 상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열이다. 그러면 오늘 그런 과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움직인 종목들은 좀 쉬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순환매가 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1번가,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그러면 다 모든 종목들이 좀 본격적으로 하락이냐, 아니면은 순환매로. 그래서 오늘 많이 뜬 종목들이 하루 이틀 뜨고 또 조정받을 때 못 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순환 때 저는 이 후발, 그러니까 2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조금 많이 뜬 종목들은 뭐 내일 뭐 좀 더 떴다가 뭐 2, 3일 뒤에 좀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5G 통신 장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뭐 이거는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만들었듯이 일단은 미국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또 그리고 애플이 10월 달에 5G 전용폰이, 그쵸?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5G 전용 망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의 연간 설비 투자 규모가 국내 통신 업계 총액의 3배에 달하고 또 미국 전체로 봐서도요, 2025년까지 5G 분야에 270조 원을 투자를 할 거다. 그다 한국의 25조 원의 10배 수준이 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됐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인도 시장도 9월 주파수 경매가 예상되어서 연말서부터, 그렇죠?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으로 이 사용자가 가장 많죠. 8억 5천만 명, 세계 2위 이동통신 시장이다. 근데 그것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면은 본격적인 투자. 당연히 한국 업체. 왜?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중국 통신 장비,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를 배제를 하기로 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5G의 세계 각국의 투자는 본격화되면서 국내 업체들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이 미국의 버라이즌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이제 협력 업체 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이노와이어리스, HFR. 자, HFR이 그동안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한 번 더 갔다. 힘이 그렇게 강하다. 그래서 요번에 조정이 오면은, 그죠?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5G 통신 장비 업체에서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HFR을 여기 보면은 버라이즌형 프론톨 장비가 초도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이 HFR이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아마 이 상반기 통해서 1분기 58억, 그다음에 75억이니까 한 132억 적자가 났는데, 이 올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7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요. 그러면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한 150억, 그죠? 흑자가 나야지 전체로 봤을 때 17억
전망이 되는 거죠. 이런 봤을 때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투자가 본격화에 따른 수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무선망 최적 관련 시험 장비 또는 통신 계측 장비 또 스몰셀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스몰셀 쪽이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HFR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솔리드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린 분인데, 솔리드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 가는 이유가 인빌딩 중계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HFR도 똑같이 여기에 상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HFR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FR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이미 버라이즌에 납품을 했죠. 미주양 5G 중계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약 4억 규모 면으로 보면 상당히 작다랬어요. 매출액 전체 대비 1.5%.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 작은 호재성 재료에도 주가 반응이 뜨거웠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FR텍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자, 이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그동안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쉬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간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R, 그렇죠? 많이 떴어요. 자, 좀 강하게 떴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러면은 역사적인 고점 오늘 살짝 돌파하고, 그렇죠? 장중 고점 돌파하고 좀 조정, 약간 대밀린 모습인데, 거래량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 부분, 당연히 뭐 하루 이틀 뭐 쉬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떴다가 좀 대밀릴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조정권은 한번, 며칠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도 서진 시스템, 그쵸? 우리가 이제 한 2만, 한 6, 7천 원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치고 가고, 지금 뭐 5만 4천 원대? 그쵸? 지금 거의 100% 올라갔을 때, 뭐 HFR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이노와이어스도 그렇죠? 상당히 강한, 우리가 서진 시스템 말씀드리고 크게 떠서 좀 따라가지 말고 새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이노와이어스를 보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HFR, 그렇죠? 상당히 잘 순환 바퀴 돌 때 잘 맞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전체적으로 뭐 FR텍,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려진에 지난 7월달에 수주해서 또한 조정받다가 오늘 좀 강한 상승. 저는요, 그러면 이제 많이 뜬 종목보다 좀 덜 뜬 종목들, 아까 만들어 오이 솔루션이나 뭐 KMW 좀 최근에 떠서 좀 그렇고, 그렇죠? RFHIC 이런 것도 조정 받으면은 계속적인 관심.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만들어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뜨지 않았어. 저는 오히려 과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주들 이제 시작하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뭐 많이 뜬 거에 따른 뭐 며칠 조정식은 나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이노와이어스 보면은, 그렇죠? 요때도 대량 거래 터지고, 요것이 오늘 이 HFR 모습, 그러니까 3일 거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죠? HFR을 요 모습과 비슷하죠. 하루 이틀 조정받고 좀 더 추가 상승해서 좀 HFR 좀 더 추가 상승 쪽으로 보시면서 좀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테마별로 많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쪽은 아직 가격은 뭐 부담이 없는데, 이 만지는 주체 세력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띄울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은 만약에 이제 이 5G를 하고 또 새롭게 한번 종목 넣으면 좀 오히려 스마트폰 좀 종목 중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유료 회원이 되죠. 2개월에 55만원. 그죠? 막 가격적인 부담은 크지 않으실 거예요. 6개월에 150만원. 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주도주를, 그죠? 올라갈 때 많이 뜨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올라갈 때 빨리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뭐 타이밍 맞으면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늦더라도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좀 기다려서 수익이 나는 안전하게 조금 그냥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에 타이밍을 잡아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요. 요 아래 계좌번호죠.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회사의 운영 방법, 그죠? 회원 관리하는 방법에 대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